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집안에 두면 안 된다는 물건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나쁘게 하고 우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집안에 두면 귀신을 부르고 불운을 초래할 수 있는 6가지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집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예로부터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창으로 인식되었으며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울은 신비롭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깨진 거울은 더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깨진 틈새로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는 미신과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고입니다. 깨진 거울은 보기 흉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이 지닌 밝고 맑은 기운이 깨짐으로써 흩어지고 그 틈새로 좋지 않은 에너지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거울은 좋은 기운을 반사시켜 집안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깨지면 그 기능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깨진 거울이 침실이나 거실 등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있으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깨진 거울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깨진 거울을 즉시 치워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거울이 깨지면 단순히 버리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진 거울을 치울 때는 검은 천이나 두꺼운 종이로 감싸서 부정적인 기운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은 천은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해주고 종이로 감싸는 과정에서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거울을 처리한 후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버리고 그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거울을 치운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남는다면 집안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새로운 식물을 들이거나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물건 하나도 우리 주변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깨진 거울을 방치하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집안 곳곳을 점검하고 깨진 거울이나 손상된 물건을 과감히 치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안을 정리해 더 나은 기운을 불러오세요. 두 번째는 녹슨 칼입니다. 칼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도구를 넘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잘라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부엌에 놓인 칼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지키는 수호도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중 녹슨 칼은 풍수적으로 매우 나쁜 기운을 담고 있어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의 날카로움은 원래 집안에 정체된 기운을 잘라내고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칼에 녹이 슬면 그 기능을 잃고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특히 부엌 서랍이나 창고 속에 방치된 녹슨 칼은 가족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엌은 건강과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녹슨 칼을 그대로 두면 부엌의 기운이 탁해지고 이는 가족의 운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다툼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반복될 때 집안에 녹슨 칼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슨 칼은 건강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녹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안전 측면에서도 녹슨 칼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태가 심각한 칼은 과감히 버리고 약간의 녹이라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닦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칼을 버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나 천으로 칼을 단단히 감싸고 버려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검은 천이나 종이로 칼을 감싸서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칼을 정리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부엌을 정리하며 환기를 시켜 기운의 흐름을 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엌에 싱그러운 식물이나 깨끗한 물을 담은 그릇을 놓는 것도 기운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슨 칼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물건 하나가 집안 전체의 기운과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간에서 좋은 기운이 시작되며 이는 가족의 화목과 건강,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집안의 서랍이나 부엌을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녹슨 칼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작은 정리로 좋은 기운이 가득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식 물품입니다. 장례식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그 자리에서 받은 물건들을 집에 들여놓는 것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적이나 기념품 등은 고인을 기리고 추억하기 위한 것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이들 물건이 집안의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례식 자체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무거운 기운을 담고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피로를 풀고 안정을 찾는 공간으로 그 기운은 밝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받은 물건은 무심코 두었다고 해도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 다툼이나 기운 저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들이 자주 있는 공간에 이러한 물건이 놓이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받은 물건을 예의상 버리지 못하고 서랍이나 책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건이 집안의 기운을 부정적으로 만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버리기 어려우면 물건을 흰 천이나 종이로 감싸서 처리하고 이후 손을 씻고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장례식 관련 물건은 집에 두지 않고 외부 창고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기운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불필요한 장례식 관련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모두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밝은 기운을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푸른 잎사귀와 싱그러운 꽃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줍니다. 풍수에서도 식물이 자연의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라고 여깁니다. 건강한 식물이 있는 집은 공간이 따뜻하고 활기차 보이며 가족들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 식물이 시들거나 죽으면 그 의미는 정반대로 바뀝니다. 죽은 식물은 생기를 잃어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쌓이게 하고 오히려 무거운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처럼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곳에 시든 식물이 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거나 이유 없는 짜증, 피로감,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말라버린 화분이나 꽃다발을 방치하면 공간이 답답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물을 주지 못해 시든 화분이나 특별한 날 받은 꽃다발이 마른 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던 꽃도 시들면 부정적인 기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애착이 있더라도 집안의 흐름을 생각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은 식물은 잎과 줄기를 깨끗이 제거하고 화분은 잘 씻어 보관하거나 사용이 어렵다면 정리하세요. 꽃다발도 마른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처분하면 공간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정리 후에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 집안에 쌓인 무거운 기운이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공간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싶다면 새로운 식물을 들여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기 있는 초록 식물이나 꽃은 집안을 금세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을 선택하면 실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식물을 들인 후에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주기와 햇빛을 적절히 조절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집안의 좋은 기운도 지속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며 시든 화분이나 말라버린 꽃다발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면 집안 전체가 환해지고 가벼운 에너지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족 모두가 평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매일 머무는 집이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5번째는 초화향입니다. 초화향은 예로부터 공간을 정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촛불의 은은한 빛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향이 퍼지는 부드러운 향기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 특별한 의식에서 자주 사용되며 풍수에서도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능도 관리가 소홀하면 오히려 집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초나 향을 오래 방치하거나 사용 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쁜 기운이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와 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정화 기능을 잃게 됩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초나 향은 더 이상 좋은 기운을 불러오지 못하며 공간에 정체된 에너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을 이용하는 도구인 만큼 사용 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불을 붙인 채 자리를 비우거나 꺼진 줄 알았던 잿가루가 남아있으면 위험할 뿐 아니라 그 잿가루에 나쁜 기운이 머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잿가루가 쌓인 채 방치되면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가족 구성원의 컨디션이나 감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늘거나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방치된 초나 향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초와 향을 사용한 후에는 자리 주변까지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한 초의 심지는 잘라내고 촛농이 흐른 자리는 깨끗이 닦아내세요. 촛농이 굳어 지저분해지면 그곳에 정체된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운 후 남은 재는 바로 치우고
향을 꽂았던 그릇이나 받침대도 물로 씻으면 공간의 에너지가 훨씬 맑아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초나 향이 있다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래되어 변색되거나 먼지가 많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초와 향을 쌓아두면 오히려 기운이 정체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보관하세요. 초와 향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한다는 마음을 함께 가져보세요. 사용 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은 집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시에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불을 붙인 채 자리를 비우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 항상 곁에 머물며 사용하고 끝난 후에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잿가루나 남은 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집안을 둘러보며 사용한 초나 향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잿가루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정리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초와 향은 잘 사용하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든든한 도구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오히려 공간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깨끗이 정리된 공간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언제나 집안이 밝고 편안한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입니다. 집안에 들여오는 물건들은 저마다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물건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장신구나 장식품은 예쁘게 보여 무심코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전 소유자의 나쁜 기억이나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이유 없는 불편함이나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건을 들인 뒤 몸이 무겁거나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용 중 불편함이나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기운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선물로 받은 물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물건 자체에 나쁜 기운이 담겼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할 때 기운이 빠지거나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가족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거나 개인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처음부터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이미 그런 물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단순히 처리하기보다 정성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깨끗이 닦고 검은 천이나 종이로 감싸버리면 남아있던 부정적인 기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소금을 뿌려 공간을 정화하면 집안의 무거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도 신중함을 가지세요. 아무리 값비싸고 예쁘더라도 출처를 알 수 없다면 잠시 멈춰 이 물건이 내 집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새 제품을 구입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만 사용하는 것이 집안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끔은 아깝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만 오히려 그것이 에너지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어디서 받았는지,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들로 공간을 채우면 집안이 한층 밝아지고 가족 모두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물건, 집안에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평안과 행운을 맞이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